문제달인 신혜순입니다. 직업상담사 2급 2020년 1, 2회 통합 필기 기출문제 제5과목 노동관계법규 해설 강의 시작합니다. 81번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중요시 되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는 거 모두 고른 거. 지금 보시면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중요시 되어야 하는 대상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기업, 기초생활수급권자 해당되겠죠. 니은번에 고령자와 장애인 역시 해당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D급번에 단시간 근로자 또는 일용직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 역시 해당이 되어지겠죠. 마찬가지로 파견 근로자도 해당이 되어져요. 그 다음에 여성 근로자라든지 유공자, 제대 군인 해당되어지고, 특히 좀 이례적인 거는 중소기업 근로자도 해당된다는 거예요. 중소기업 근로자 해당되어진다. 중소기업 근로자도 해당되어진다. 그래서 지금 보기에 기역, 니은, 티귿은 해당이 되어지고, 리을번에 제조업은 관계가 없다 해서 정답이 2번으로 나오네요. 기역, 니은, 티귿. 82번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보기 1번, 2번, 3번 모두 맞고, 4번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연 1회 이상이에요. 분기별 1회 이상이면 교육받다가 끝나겠죠? 83번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1, 2, 3 모두 맞고, 지금 4번에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을 예정하는 계약. 다시 말해서 근로자가 너가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행하지 못하면 위약금을 얼마를 내야 돼. 이런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체결을 못한다 했는데, 이런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니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거예요. 형사처벌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게 20조에 대한 내용이고요. 21조에는 전차금 상계 금지라는 게 있어요. 전차금 상계 금지. 전차금 상계 금지는 뭐냐면, 전차금 상계 금지, 미리 돈을 땡겨 쓰게 하고 네가 일해서 갚어. 예전에 유흥업소에서 많이 사용하던 것이죠. 평생 노예로 지속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거 안 된다라고 해놓고, 22조에는 강제 저금 금지 규정이 있어요. 강제로 내가 네 월급 내가 저금해 줄게 라는 강제 저금 금지 조항 역시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4번 노동 3권에 해당되는 거,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거. 노동 3권은 단결권, 보기 3번,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요 세 개예요. 그래서 2번이 해당이 안 되고요. 85번 고용정책심의회의 전문위원회에 해당하는 거, 2019년도에 새로 개정된 내용이거든요. 기역, 니은, 디귿은 모두 해당되어지고, 여기에다가 사회적 기업 육성 전문위원회, 그 다음에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이렇게 해서 총 6개 전문위원회가 있어요. 4번이 정답이네요.
86번. 동일한 사업 내에서 동일 가치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임금을 지불해야 되겠죠?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외워주시면 돼요. 87번.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 법령상 퇴직금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니까 퇴직금 받을 권리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거예요. 88번. 휴게 휴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보기 1번.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기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했는데, 이 시험 문제에 근로시간 이후에 준다 이렇게 나와서 틀리는 거예요. 끝난 후에 주는 거는 의미가 없다.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2번 맞고, 3번에 연장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서 지급해야 한다. 맞는 거고, 4번이 틀렸네요. 8시간 이내의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이 아니라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서 줘야 돼요. 8시간 이내에 대해서는. 그런데 휴일 근무가 8시간 넘었어요. 8시간 초과한 것에 대해서는 8시간 이내는 100분의 50인데 8시간 초과해버리면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해서 지급해야 한다. 89번. 근로자 명부의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근로자 명부에는 성명, 주소, 이력, 기본적인 것이죠. 그 다음에 성별, 생년월일 이런 거죠. 근데 근로자 명부에 재산을 기입한다는 거는 말이 되고 싶지 않죠? 4번이 틀렸어요. 90번. 고용정책심의회의 위원으로 명시되지 않은 자는 했는데, 고용정책심의회는 1인의 위원장이 있어요. 1인의 한 명의 위원장이 있는데 그 위원장은 누가 하냐? 고용노동부 장관이 해요. 그리고 위원으로는 30명 이내, 위원 30인 이내에 고용정책과 관련 있는 차관급 인사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2번, 3번, 4번 모두 맞는데 문체부 1차관은 고용정책과는 깊은 관련이 없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에요. 91번. 고용보험법령상 용어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직이란 피보험자 사업주 사이에 고용관계 끝난다 맞고, 실업이란 이런 거 맞고, 실업의 인정 맞고, 보기 4번에 일용 근로자란 일일 단위가 아니에요. 일일 단위가 아니라 1개월 미만 단위로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어지는 자가 일용 근로자다. 92번. 채용 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령이다 했는데, 채용 절차라는 거는요, 상시 30명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데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보기 2번이 틀렸네요. 나머지 3번, 4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93번.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1번, 2번,
3번 모두 맞는데 4번 건설 일용 근로자로서 수급 자격 미스프린트네요.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일 이전 7일간 연속해서가 아니라 14일간 연속하여 근로 내용이 없을 것. 94번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상 제조업의 기준 고용률을 했는데 제조업의 기준 고용률은 그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의 100분의 2 1번이 정답이에요. 보기 3번에 그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의 100분의 6은 운수업이라든지 운수업 그리고 부동산 및 임대업이에요. 부동산 및 임대업은 100분의 6 이상을 고용해야 해요. 부동산 및 임대업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기준 고용률은 100분의 3이 되어져요. 제조업은 아무래도 힘이 드니까 고령자를 100분의 2 정도만 고용해라. 운수업, 부동산 및 임대업은 좀 덜 힘드니까 100분의 6, 나머지는 100분의 3. 95번 훈련의 목적에 따라서 구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해당하지 않는 거. 훈련의 목적이라고 했는데 훈련 목적에 따라서 양성훈련 이렇게 하고 두 번째 향상훈련. 양성훈련은 어떤 기초적인 직무 수행 능력을 수행하기 위한 훈련이고 향상훈련은 기초적 직무 수행 능력 갖춘 사람이 그 이상의 지식이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이 향상훈련이에요. 그 다음에 전직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직업을 옮기는 사람들이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훈련이 전직훈련. 이래서 훈련의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양성, 향상, 전직훈련으로 구성하고 그 다음에 훈련의 실시 방법에 따른 분류가 있어요. 훈련을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데 훈련의 실시 방법에 따른 훈련은 훈련 전용 시설에서 훈련하는 거, 그 훈련을 우리는 집체 훈련이라고 하고 두 번째 근무지나 생산시설에서 훈련하는 것을 우리는 현장훈련이라고 해요. 세 번째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정보 매체를 이용한 훈련을 원격훈련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1, 2, 3번 중에서 2개 이상을 결합시킨 훈련을 혼합훈련이라고 해요. 말 그대로 혼합훈련이죠. 이렇게 실시 방법에 따라서 훈련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진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훈련 교사,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의 훈련 교사들을 위한 훈련 방식이에요. 훈련 교사들을 위해서 어떤 훈련이 있냐? 첫 번째 양성훈련 똑같아요. 두 번째 향상훈련 여기까지 똑같아요. 양성훈련, 향상훈련. 마지막 세 번째가 좀 특이한데요. 교사니까 얘는 전직훈련이 아니라 교직훈련 과정. 교직훈련 과정. 요것만 특이하게 들어가 있다. 그래서 정답은 쉽게 나오죠. 양성, 향상, 전직, 집체훈련은 실시 방법에 따른 것이다. 96번 직업 소개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라고 했는데 일단 이거는 무료냐 유료냐로 나눠볼 수 있어요. 무료 직업 소개서는 무료는 신고예요. 신고. 이렇게 알아두세요.
그리고 무료 사업을 국내냐 국외냐 나눠볼 수 있을 텐데, 국내는 누구에게 신고하느냐라는 거죠. 도지사나 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외 무료 소개 사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두 번째, 유료 직업 소개서예요. 유료 직업 소개서는 얘는 등록이에요. 등록. 이렇게 등록. 그러면 국내에는 누구에게 등록하느냐? 똑같아요. 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등록하는 것이고, 국외는 역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등록한다. 그쵸? 그러니까 무료는 신고, 유료는 등록,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 번째, 직업정보 제공사업과 직업정보 제공사업을 하는 사람, 또는 국외에 취업자를 모집하는 사람, 국외에 취업자를 모집하려 하는 이 사람은 모두 똑같이 신고를 해야 되는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이렇게. 네 번째는 근로자 공급 사업이에요. 근로자 공급 사업. 근로자 공급 사업은 이 근로자 공급 사업은 특히 까다로워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얘는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 특이하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리해보죠. 무료 직업 소개서는 신고, 유료 직업 소개서는 등록, 이렇게 기준을 나눠 놓으세요. 국내 무료 직업 소개 사업은 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신고, 국외 무료 직업 소개 사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 유료 직업 소개서는 등록인데 국내는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 국외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등록. 정리되시죠? 세 번째, 직업정보 제공 사업과 국외 취업자 모집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 네 번째, 근로자 공급 사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지금 4번에 국외 유료 직업 소개 사업, 유료라고 했잖아요. 유료는 등록이에요. 신고가 아니라 등록. 국외니까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한다. 4번이 틀렸네요. 97번. 가로에 들어갈 거 역시 개정된 법률이라 2020년도에 막바로 나왔죠.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10일에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해요. 그리고 배우자가 출산하면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배우자 출산 휴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10일간의 유급 휴가, 월급을 주는 휴가를 줘야 되고,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98번. 근로자 파견 사업에 관한 설명. 근로자 파견 사업이요. 1, 2, 3번 모두 맞고, 4번에 근로자 파견 사업 허가의 유효 기간은 3년으로 한다. 2년이 아니라. 99번.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간에 연장 사유가 아닌 것은 했는데,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간의 연장 사유는 1번에 범죄 혐의로 인한 형의 집행, 이거 맞는 거고요. 배우자의 질병 또는 부상 맞는 거고, 배우자나 본인이요. 그 다음에 3번의 천재지변도 맞아요. 자매의 부성은 이거는 상식 말 되고 싶지도 않죠. 그 외에도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 존속, 부모님 또는 직계 비속에 질병이나 부상이 있는 경우에도 연장 사유가 돼요. 5번째, 병역법에 따른 의무 복무, 이것도 연장 사유가 가능하다. 되겠죠? 참고로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언제 할 수 있냐면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을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다. 100번 직업안정법령상 가로 안에 들어갈 공통적인 숫자는 근로자 공급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강의 진행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